소개팅 앱 썼는데 매칭이 한 건도 안 됐다. 진짜 여러분 잘못일까요? 내가 내부적으로 고객 인터뷰했을 때 10명 중 소개팅 앱을 사용한 남자 10명 중 8명은 내가 돈을 썼음에도 매칭이 한 건도 안 된 경험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왜 그렇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이 구조적인 원인을 데이터 가지고 한번 다뤄볼게요. 소개팅 앱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이유는 남자랑 여자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 편이니까 남자의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결국 신뢰도 문제예요. 남자들이 안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국한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돈을 쓰고 날린 경험이 거의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알바나 가짜 계정이나 업체에서 이런 매출 증대를 위해 하는 이런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업체에서 우리의 그 수익 창출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정한 행위, 도덕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로맨스 스캠의 주요 발상지가 소개팅 앱이라는 얘기 아마 이 기사를 보셨으면 다들 한 번씩 접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온라인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했을 때 꼭 거기에 소개팅 앱이 같이 들어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험들이 합쳐지면서 남자들에게도 아 소개팅 앱에서는 만남이 이게 확실히 안 좋아 라는 이런 안 좋은 이 신뢰도가 박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결국에 남자들도 소개팅 앱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볼게요. 아마 여기서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내가 소개팅 앱을 이용해봤다라고 하면은 80% 이상이 내가 돈을 썼음에도 한 건도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2년 동안 앱을 운영하면서 제가 비대면 대면 합쳐가지고 총 100건 이상의 고객을 인터뷰했고 그 중에서 60건 이상이 남자분들을 인터뷰했어요. 그 중에는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그거 외에도 뭐 전문직 대기업 뭐 이런 분들 많았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직장인 커뮤니티 대상으로 우리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다 그런 분들,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객에 가입을 했거든요.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이렇게 괜찮은 외모도 멀쩡하고 직업도 괜찮은 남자분들 중에 80% 이상이 돈 날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만난 어떤 분은 의사분이었는데 외모도 멀쩡하셨어요. 키도 177이었고.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도 그랬다. 나 5만 원을 특정 앱에다가 썼는데 한 건도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지가 않았다. 나 너무 돈 날려서 아깝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돈 쓰고 만나지 못한 경험이 괜찮은 남자들에게도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만 그런 현상이 아니야. 근데 이런 데이터를 몰랐을 때는 남자들이 내가 프로필 세팅을 잘못했나?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라고 하고 넘어가게 돼요. 왜냐면은 나만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거 어디 얘기하기 쪽팔리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어디다가 막 쓰면 쪽팔려. 뭔가 내가 루저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돈 날렸나 보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돈을 왜 날릴까?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좀 이 얘기는 좀 더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뒷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 일단은 돈 쓰고 날린 경험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인식이 안 좋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더 구체적으로 왜 매칭이 안 되는지는 뒷단에서 다뤄볼게요. 자, 알바 도덕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거 다 SBS 뉴스에서 2022년 4월에 단독 보도가 된 건데 대화 나눴던 여성 알고 보니 소개팅의 남성 직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사용을 해보셨으면은 이거 알바 아니야? 라는 의심을 분명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소개팅 앱을 제가 운영하지만 진짜로 알바 써요? 아니면은 이 얘기를 여자분도 하고 남자분들도 해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런 의심들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소개팅 앱을 쓰는 저마저도 저는 지금도 실제로 많은 앱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마저 다 의심이 들어요. 이거 알바인가? 라는 순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온 건데 AI로 생성한 건지 진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여성 채팅 알바를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당근에서 모집하는 것도 실제로 봤어요. 저희 다른 마케터분이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떳떳하게 당근에서 모집을 한다, 여성 알바를. 이렇듯 아직까지도 2026년에도 여성 알바를 모집을 한다. 그래서 알바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냐? 되게 다양한 알바의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냥 통칭해서 알바 있냐, 알바 없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크게 나누면 우리 크게 네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여성인 사람에게 매월 프로필을 유지하면은 너한테 얼마를 줄게. 그러니까 그냥 정보를 파는 거나 다름이 없죠. 너 이 여자 이런 예쁜 여성들한테 너의 프로필 여기다 등록만 해놔. 그럼 우리가 매달 얼마를 줄게. 라고 하면서 가끔 여기다 활동까지 해주면 더 좋아. 그러면 인센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소개팅 앱 직원들이 이런 허위 프로필을 만들어요. 여자 계정이나 그런 거나 마음만 먹으면은 이걸 못 만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진 어디서 AI로 만들어도 돼. 요새는 티도 잘 안 나요. AI로 만들어도 돼. 실제 여자인 사람들 보고 따라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실제 유저가 아니지만 허위 프로필을 막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업체든 여러분이 직접 하더라도 하루에 100개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AI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 유저 간의 허위 프로필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유령 계정이기 때문에 약간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좀 어떻게 하냐면 주로 몇 회 만남을 할 때 세 번째 카테고리는 요새는 이렇게 다 허위 프로필만 있으면은 다 유령 회원이기 때문에 티가 나요. 그래서 내가 몇 회 만남을 할 때마다 여자한테 집 돈을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제로 활동을 해라 너가 그 대신에 너가 한 번 만날 때 아니면 세 번 만날 때마다 얼마 주겠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자들한테 만 원을 주고 남자가 한 번 매칭될 때는 뭐 한 1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이 사이에 간극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몇 회 만남을 할 때마다 여자한테 심지어 인센티브마저 주면서 뭐 3회 만나면은 뭐 플러스 1만 원 인센티브 이런 것까지 주면서 이제 알바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네 번째는 직원들이 가짜 여성 계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따 보여드릴 건데 뭐 채팅을 하고 뭐 다음 단계 이렇게 단계들이 있어요. 소개팅 앱에서는 채팅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만나는 단계. 근데 이걸 갖다 여성들이 가짜 계정을 운영을 하면은 그냥 그 채팅방 내에서 여자인 척 몇 번 답을 쳐주다가 중간에 나가버린대요. 아니면 여자인 것 같은 오픈 카톡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자인 것 같은 실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대톡을 치다가 나가버린대요. 실제 안 만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크게 그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죠. 결국은 남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아직까지도 알바가 있는데 제가 특정 앱이 알바를 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경쟁사 비방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저는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대표님들이 저한테 알려줘요. 야, 이런 앱에서 알바를 아직까지 쓰더라. 뭐 여기서도 이렇게 하던데요, 대표님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알바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따로 만들 거니까 그때 예, 궁금하신 분은 알바에서 이런 분이 알바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 이런 기사들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소개팅 앱에서 만났는데 남자가 뭐 그 뭐 가장 라이트한 게 그나마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뭐 기혼자였다. 아니면은 내 애인이 소개팅 앱을 쓰더라.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라이트하고 그게 아니라 범죄단만 우리가 다뤄볼게요. 소개팅 앱으로 만나가지고 남성을 속여가지고 돈을 뜯는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로맨스 스캠. 이게 소개팅 앱 유저가 이제 진짜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들은 한 달에 1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업체단에서도 제재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변명한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범죄 업체들이 몰래 들어가요. 그래서 친밀감을 쌓은 후에 금전을 요구해요. 이런 업체들은 진짜 실제 사람인 것처럼 프로필도 기깔나게 세팅하고 실제 여성 알바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요. 특정 단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을 쌓고 단계별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주 무대 중 하나가 소개팅 앱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기사에 나왔듯이 금전갈취예요. 여기도 요새 사기치는 업체들은 되게 조직적으로 단계별로 칩니다. 처음에 만나자마자 돈 주세요 이런 업체도 없어요. 되게 친밀감을 쌓고 카톡으로 제가 특정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못 만난다고 얘기하면서 되게 카톡도 잘하고 되게 막 설레게 만들어 준 다음에 점점 단계별로 돈을 요구해요. 이 중에는 특별하게는 실제 만나면서까지 실제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나 뭐 알바든 애들 뭐 만남을 하면서까지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카톡으로만 그 라포를 쌓으면서 그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그나마 라이트해요. 뭐 전문직이나 고소득자 등으로 위조하는 경우 우리가 현재까지도 한 50% 정도의 소개팅 앱들은 내가 전문직인지 고소득자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위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소개팅 앱으로 어디 뭐 사기를 쳤다, 뭐 신분을 위조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냥 내가 뭐 전문직이에요, 저 의사예요라고 프로필에다 그냥 등록을 해버리면 끝나는 앱들이 많아요. 검증을 받아야만 등록을 하는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들은 아직까지는 소수고 현재까지는 앱들은 그냥 내가 뭐 저 의사예요, 저 뭐 전문직이에요, 저 변호사예요 하면은 그냥 그를 내 변호사대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분 위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겠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했으면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돈 낸 만큼 매칭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남자도 여자도 가장 많이 하는 오해 프레임이 루저 프레임이에요. 아 이거 너네가 매칭 안 되는 거 네가 루저라 그런 거 아니야? 야 네가 못생겨서 그래. 네가 키가 작아서 그래. 네가 키가 180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네가 직업이 대기업 전문직이 아니어서 그래.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장담할게요. 무조건 잘못됐어요. 키가 180이어도 전문직이어도 아니면 내가 잘생겼어도 우리가 차은우 같이 막 이런 논의 케이스를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진짜 존잘 알파남이야. 이게 아니면은 소개팅 앱을 쓸 때 뭐 180이어도 전문직이어도 뭐여도 뭐 대기업이어도 무조건 매칭 무조건 그 앱에서 돈 쓰고 날린 경험이 거의 무조건 있어요. 소개팅 앱을 써봤으면은 그럼 자 이제 왜 그런 거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쓸 때 아 이거 쓰면은 소개팅 앱 쓰고 돈 날리면 내가 루저인 건가라는 생각을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매칭이 힘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 돈 낸 만큼 매칭이 안 될까? 그 첫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비예요. 여러분도 아마 흔히 알고 있는 건데 이거는 2022년 3월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2024년 데이터를 그 혁신의 숲이라는 곳에서 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자, 틴더 같은 경우에는 자, 뭐 95%, 이 헬로우톡은 이게 데이팅 앱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본론은 언어 교환 앱이기 때문에 얘는 논외로 보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앱들은 좋아요. 이 썸데이 같은 거 봐야 여성이 25%.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잘 되는 게 윌류라는 앱이 있어요. 윌류가 7대 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개팅의 성비는 좋으면은 7대 3, 나쁘면 9대 9.5대 0.5라고 보면 돼요. 애초에 성비가 안 맞아요. 주요 데이팅의 평균 성비는 여기 기사에서도 인크로스라는 곳에서도 얘기하는데 남자가 80%, 여자가 20%라고 봤죠. 그만큼 애초에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 이용자는 많더라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매칭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엔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부터는 국내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회사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올해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이런 틴더 글로벌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한 데이터가 틴더라는 점, 그리고 틴더는 훨씬 더 가볍게 이런 좋아요나 이런 거를 주고받는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이 프로필 3개를 봤을 때 남자들은 1개를 좋아요를 보내요. 하지만 여자들은 프로필 16개를 봤을 때 1개만 좋아요를 보내요. 여성은 남성보다 5배 정도 훨씬 더 까다롭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수치는 정확하진 않죠. 틴더 통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프로필을 스크리닝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훨씬 더 진화심리학적으로 리스크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 어떻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내가 뭐 임신할 이슈가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갖다 막 때려? 나를 막 갖다 막 죽여? 이럴 이슈가 아예 없어요. 남자들은. 우리 남자들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가지고 걱정하면서 나가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정도의 걱정인데 그것도 이제 나랑 안 맞을까지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를 스크리닝하는 게 훨씬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진화심리학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소수에게만 내가 좋아요나 호감을 표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여성분들도 남자분들과 매칭할 때 되게 은근히 고민을 많이 해요. 특히나 진중한 앱일수록 뭐 저희나 뭐 윌류나 뭐 그 외에도 뭐 골드스폰 틴더 잘못 말했습니다. 골드스폰 뭐 등등 이렇게 조금 더 진중하고 이제 결혼에 관련된 앱이다라고 할수록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여자분들이 진짜 꼼꼼하게 프로필을 살펴보고 매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자 종합해 볼게요. 남녀 매칭률을 비교해봤을 때 이런 결과물 때문에 성비도 애초에 안 맞아. 예, 애초에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성비가 9대 1이야. 아니 8대 2야. 성비도 안 맞는데 여성의 보수적인 선택률이 있어. 그럼 겹치면은 이 틴더의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매칭률은 36%예요. 남성의 매칭률은 1.8%예요. 저희 플롯 내 앱의 통계를 봤을 때도 뭐 조금 다르긴 조금 더 완화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요. 이만큼 여성이 남성보다 매칭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성비 차이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좋아요를 받고 여성분들은 사실상 내가 매칭을 해야지라고 마음만 먹으면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남성분들은 프로필을 잘 꾸미거나 아니면 이러지 않을 때 잘 매칭이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틴더 통계상 여성분들은 내가 좋아요 2개를 보냈을 때 1개가 매칭이 되는데 남자분들은 내가 좋아요를 40개를 보내야 1개를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틴더 통계이긴 하지만 실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다르냐라고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는 이 매칭의 기준은 우리 만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만난다는 매칭이 아니에요. 실제 채팅방에서 성사가 되냐는 기준이에요. 실제 만남까지로 봤을 땐 더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왜 돈낼 만큼 매칭이 안 되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남자들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애초에 성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게 엔드 조건으로 겹치면서 원래 소개팅 앱에서는 매칭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성분 분들은 그래 소개팅 앱을 그래 매칭이 안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돈을 왜 날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소개팅 앱은 여기 보다시피 제가 특정 앱의 UI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AI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코인을 충전을 해야 돼요. 내가 코인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프로필을 열람할 수도 없고 좋아요를 보낼 수도 없어요. 예. 근데 현재 존재하는 국내 소개팅의 90%가 선불제예요. 이건 제가 사용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써본 앱들은 대부분이 선불제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제 안 써본 분들을 위해 제가 단계별로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이 코인을 선충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코인을 먼저 우리 여러분이 그냥 코인이라고 할게요. 뭐 잼이네 뭐네 뭐 하트네 다 다르지만 결론은 선불 결제를 해야 됩니다. 소개팅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단계별로 돈을 내야 되는데 프로필에 열람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무료 프로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소개팅 앱을 사용하면서 단계별로 여러분이 돈을 내야 돼요. 이때 프로필에 열람하는 거, 물론 무료 프로필도 있지만 유료 프로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에 열람하는 단계, 그리고 좋아요를 보내는 단계, 그리고 채팅방을 오픈하는 단계, 그 단계별로 여러분이 돈을 계속 여러분이 그 충전한 코인을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프로필에 열람을 했어. 이때 사용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전송을 했어. 좋아요 실패해? 그러니까 매칭에 실패해? 그럼 여러분 돈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을 보내, 1000번을 보내 무조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소개팅 앱에 막 악플이 많고 특히나 안드로이드의 평점이 iOS보다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그 말은 남자들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막 돈 날렸어요 막 이런 악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개팅 앱에. 예. 그 이유가 내가 막 500만 원 썼는데 매칭 안 됐다 이런 거 나오는 이유가 내가 좋아요를 500번을 보내, 내가 5000번을 보내도 매칭이 안 되면은 그냥 내 돈만 날아간 거예요. 그 채팅방에서 실제하다가 만남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여기까지 본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 한번 들어볼까 하는 분들일 거예요. 자,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소개팅 앱을 써봤다. 그리고 나는 조금 한 10만 원 이상 써봤어 하는 분들은 저도 옛날에 쓴 패턴인데 똑같이 이렇게 돈 날려봤을 거예요. 일단 코인을 거하게 충전해요. 오늘 좀 써볼까 하고 코인을 충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이성들한테 좋아요를 막 난사래요. 타다다다다 보내 좋아요를. 한 10개 정도 보내. 그러니까 내 코인 다 날라갔어. 근데 매칭이 한 건도 안 돼. 아니면은 한 두세 건 됐는데 답장을 안 해. 아니 하다가 막 나가버려. 그러면 이제 극심한 현타가 오면 이거 뭐 한 거지? 아씨 내가 이거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들 돈 날리는 패턴. 그래서 소개팅 앱을 한번 써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패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을 소개팅 앱에서 조금 더 이제 돈을 조금 더 세이브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절대로 이런 식으로 코인을 난사하면은 절대 여러분 매칭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진짜 40개 보냈는데 1개 매칭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써본 분들이 이 통계에 아마 이마 극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돈을 썼는데도 돈을 날리는 이유. 여러분이 이제 괜찮은 남자여도 돈을 날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상위 0.1% 알파남이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상위 0.1% 알파남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프로필도 잘 꾸미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더 똑똑한 거고요. 왜냐면 더 좋은 이성이랑 매칭될 수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일단 그럼 돈 쓰고 돈이 날린 이유까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돈 쓰고 나서 이 돈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 같은데 남자들이 쓰겠어? 아, 누가 써나 이런 소개팅 앱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소개팅을 안 쓴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통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코리아 클릭의 2023년에서 2024년 기준에 발론보도닷컴에 나온 건데 소개팅 앱 월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틴더는 30만, 위피는 월 이용자예요. 연도 아닙니다, 이거. 월에 틴더, 위피, 글램, 정오의 데이트 다 톡 있는데 이거는 제가 2024년 데이터를 혁신의 숲에서 따로 봤는데 똑같습니다. 예. 전부 다 그 메인 앱들은 1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해요. 물론 여러 개 앱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가 다 각각 10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연 합산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다른 통계가 있어요. 데이터에 의해. 그만큼 결론 되게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소개팅 앱의 주 이용자 누구라고요? 남자. 그만큼 소개팅 앱을 이용한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구글 플레이와 iOS에서 인앱 결제를 가장 많이 하는 앱. 그러니까 모든 구글 플레이와 iOS에서 국내에서 인앱 결제를 가장 많이 하는 앱이 6년 연속 위피가 1등이에요. 그만큼 소개팅 앱의 남자들이 결제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럼 소개팅 앱이 아직까지도 엔데믹이 됐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구나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티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여행 가는 거는 티내지 말라 해도 내가 여행 간 거 명품 산 거는 티내지 말라 해도 티낸단 말이에요. 예. 막 욕하고 막 서로 이래도 그래도 티내요. 하지만 소개팅 앱은 뒤에서는 엄청나게 쓰면서도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친한 친구끼리도 서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쓰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어쨌든 이제 사용자가 되게 많다라는 점을 저희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렇게 왜 쓸까? 도대체 이렇게 소개팅 앱 인식이 안 좋은데도 남자들은 왜 쓸까요? 여기서부터 저희 뇌피셜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온라인의 편의성 때문에 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개팅 앱이 다른 만남 루트에 비해 가장 빠르고 저렴해요. 자, 여러분, 그 쿠팡이 이 신세계 전체 거래액을 합친 것도 이제 넘었대요. 거래액 2026년도가. 그만큼 온라인에 이제 온라인 강자인 쿠팡이 오프라인 강자를 넘어선 거죠. 온라인이 그만큼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편의점이 전부 다 없어졌나요? 아니면 이마트가 전부 다 폐업을 했나요? 물론 이마트 주가가 이제 막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쿠팡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마트가 있든 쿠팡이 있든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니즈가 너무 다른 거예요. 쿠팡은 빠르고 간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의 거래액이 이마트 같은 거 넘어선 건데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쇼핑하는 재미는 쿠팡에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막 매대 같은 거 코스트코나 이마트 같은 매장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막 실제로 막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 물품을 둘러보고 실제로 시식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좀 더 번거롭지만 이거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재밌단 말이에요. 예, 이거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건 온라인에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시장에다 비유하자면은 저는 감히 쿠팡을 데이팅 앱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쿠팡같이 좋은 앱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저렴하고 빠른 루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팅 앱을 말고 다른 연애 루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지인 소개가 있겠죠. 이거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이게 최고죠. 하지만 너무나 풀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이나 뭐 학교에서 만난 거, 자연스러운 만남. 이것도 알다시피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동아리나 모임. 이거는 우리가 어거지로라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동아리나 모임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어떤 활동을 막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동아리도 매번 나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요새 유행하는 뭐 로테이션이나 뭐 소셜리 이런 거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사는 갖다가 이제 아시죠? 비용이 훨씬 더 고가인 거. 그나마 이런 5가지 루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게 이 5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상. 대부분이 어디서 만났어라고 하면 데이팅 앱, 결정사, 동아리나 모임,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 지인 소개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90%가 들어가요. 근데 이 중에서 한 개를 갖다 데이팅 앱을 버려? 심지어 여기가 가장 빠르고 싸단 말이에요. 왜냐면 선불로 돈을 날리더라도 일단은 3만 원 언더, 막 5만 원 언더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선택지인 거예요. 우리가 동아리 나가면 동아리 한번 나갈 때 여기다가 돈 쓰는 게 한 번 모임 나가서 뒤풀이 가면 5만 원씩 써요. 직장 하부 지인 소개 뭐 이런 거 돈이 안 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제한된 환경인 거고. 그래서 앞에서는 안 쓴 척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안 쓴 척하지만 국내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지만 가장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의 소개팅의 인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결국 이 시장에다가 상품을 공급하는 저희 소개팅 앱이 직접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알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알바는 저는 이게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은 업체에서 알바를 쓴 이유는 여성들을 모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운영해봤으니까 안 돼. 남자들만큼 여성분들이 소개팅 앱에 대한 사용 니즈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성분들이 적게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막 시켜가지고 막 직원들 막 갖다 너네 프로필 만들어라 너네 대톡 쳐라 왜냐면 이게 아니면 운영이 안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결제 유도하고 이거 가지고 막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창업을 했을 때부터 느낀 거는 저는 알바를 쓰는 거는 그냥 없는 상품을 있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커머스로 비유를 하면은 내가 상품이 없는데 빈 박스를 갖다 상품 그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내가 망할지언정 알바를 내가 쓰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팀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실제로도 그게 가능해요. 제가 마케팅을 해봤을 때 대신에 좀 더 힘든 거죠 남들보다. 알바를 쓰는 애들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이게. 그냥 알바를 쓰면 훨씬 더 쉽거든요 이게 가기가. 예, 물론 걸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쓸 유혹의 업체들이 넘어가는 거고. 하지만 저는 이런 시장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알바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줄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저 같은 업체들이 뭐 플롯 같은 업체들이 훨씬 더 늘어났을 때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건전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칭 업체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불제 소개팅 앱에서는 그 선불 결제만 많이 하면 됐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만난지가 사실상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결제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회사나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만남까지도 보긴 보겠지만 이게 핵심 KPI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는 제가 유저일 때 느낀 거는 이 매칭 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이 매칭에서 만남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냐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100%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런 것들로 경쟁하는 게 올바른 경쟁 문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의미 없이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매칭수를 갖다가 매칭수 DB로 그냥 DB에서 그냥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공개할 수 있는 이런 통일화된 기준으로서 만남 성사율로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 사업의 본질은 사실상 서로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업이기 때문에 이 만남이라는 본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조금 업체를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 이거 커플 인증을 저희가 받는 이런 구글 시트인데 여기서도 이 고객이 남자분이었는데 그럼 우리 말고 이제 플러 선택한 이유나 장점이 뭐라고 했더니 보통은 이제 후불제도 많이 얘기해 주지만 그거 말고도 알바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써주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후기에도 알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캐치를 하시는 건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알바나 유령예언이 없다라는 게 남자한테는 이 앱을 이 30개가 넘는 소개팅 앱 중에 우리 앱을 사용할 만큼 되게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신뢰라는 요소가 깨져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알바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는구나라는 거 제가 실제로 업을 영위하면서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까지 평점이 되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만 요약하자면 저는 결국에 시장에 상품을 공급한 저희와 같은 소개팅 앱들이 바뀌어야 되고 만남이란 본질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당연히 사기를 치는 이런 알바 같은 건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플러시라는 업체를 알게 되셨을 건데 가입 없이 둘러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가 직접 돈을 쓰면서 날린 경험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후불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입을 하다가 둘러만 보다 그냥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쓰다가 진짜 별로야. 이거 앱 너무 별로야라고 하면은 제 여기 인스타 프로필 있죠. 여기 와서 DM으로 그냥 차라리 저한테 욕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매칭될 때까지 그냥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였다면 저한테 차라리 그냥 욕으로 저한테 화풀이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냥 저한테 DM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좋았다면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좀 바꿔라. 야, 이런 거 별로야. MUI가 이런 거 별로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마지막에 소개팅 앱에 왜 매칭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지 남자들이 아직까지 사용한 이유 다 제 의견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거를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이 의견 반영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른 영상을 만들고자 하면은 한번 아이디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